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ABL 바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실망스러운 뉴스가 나왔고 그래서 폭락을 했죠. 근데 한크가 아니에요. 미꿀이란 말입니다. 매수세가 바닥에서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뭐가 받침을 해주는지 악재와 받침해주는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뭔지 말씀드리면 이 ABL 001 얘가 이 회사가 기대한 첫 번째 상용화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임상 2333상을 공개를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효과는 있었어요. 하지만 비교되는 다른 의약품 기호했을 때 생존율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비슷하다. 요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희귀 의약품 지정을 원했던 회사 입장에선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곧 기대감 해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회사인 이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컴퍼스 테라퓨틱스 어떻게 되었다? 나스닥에서 하루 만에 64% 폭락하게 되었다. 이게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완벽하게 끝난 거냐? 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효과는 분명 있었어요. 그러면 바이오시밀러처럼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 체질마다 어떤 건 효과가 조금 더 있고 어떤 건 효과가 조금 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택지를 늘리는 요런 쪽으로 요거는 파고드는 경우의 수는 있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첫 번째 제품이다 보니까 상징성이 좀 커서 그렇지 매출 자체가 엄청나게 기대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면은 나머지도 좀 더 기대감이 커질 거잖아요. 그게 이러한 여파를 줬던 건데, 근데 이게 잘 안 됐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효능은 보여줬기 때문에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다. 다음 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들은 이걸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랩바디 B랑 T 이 두 가지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B 같은 게 최대 핵심이거든요. 근데 얘가 뭐냐 하면 그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게 난제였는데 최근 몇십 년 사이에 갑자기 이걸 공략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대표 주장이 하나가 우리예요. 그러면 약물을 뇌에 직접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제품들을 꾸준하게 만들려는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기대감이 커지는데 이미 GSK와 25년 11월에 메가딜 체결 8조 규모 요거 했고요. 그리고 사노피 여기도 되게 큰 회사잖아요. 파킨슨병 관련으로 기술 이전했다. 그러면 이게 되기만 하면은 새로운 영역이 열리게 되는 거라, 어?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되기만 한다면 주가가 방어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올라가는데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구나. 넘어가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요 T는 뭐냐? 4-1 BB 기반의 면역 항암제다라고 하는데 그냥 얘가 이제 곧 있으면 위암 이 제품 관련해서 임상을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잘만 된다면 이미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또 한 번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회사의 체급이 올라가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될 수 있다.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플랫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늘어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플랫폼 자체가 활용되는 일도 또 커지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장은 조금 실망감이 있더라도, 여기에 이제 이 버티는 체급이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이 잡히는 거라
후속 뉴스가 비교적 빠르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 뒷구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 현 위치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감안을 하면서 여기 접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수급이 좋아야 버티고 올라가고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좀 돈 들어오나 싶었는데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요 매도세가 연이어서 쏟아지게 된다면 최소 481선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41선 위에서 버티면 야 이거 그냥 편안하게 봐도 되겠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된다. 61선 돌파. 과연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여기를 뚫고 이 61선의 추세를 전환시키면요.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위에서 버텼을 때 기회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41선 위에 있을 때에는 60일이 그 모양이 나오면 정배열도 완성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추세에 맞춰서 수급 좋으면 바로바로 여기선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41선이랑 여기 사이에서 그 모습이 나오게 되면 아마 241선이 핵심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 돌파할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마저 돌파하고 버티면 그때 곧 가겠구나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목표를 여기 물려있는 사람이 많은 자리 보시면 되고요. 수화하면 한 번 더, 그게 아니라면 한동안 또 여기서 횡보를 하겠구나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글로 쓰며 마무리해 보도록 하자면 현재 나오는 뉴스가 뭐라고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일단 걸리고 있는 임상에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요거 효과는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의약품으로 지정이 안 될지언정 출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 가지고 있는 본체, 플랫폼 기술 어떻게 되는지 지속적으로 보면서 올해 있을 추가 임상 이거 노려보시면 되고 그 상황에서 수급 외국인 기관 올라갔을 때 지지라인 일단 240일이나 480 둘 중에 하나는 꼭 잡혀야 거기를 중심으로 61선 돌파했을 때 추세 전환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엔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들 보시면서 정리 마무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약간 복잡한 게 있다 보니까 말을 좀 어수선하게 한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이팅 하시고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